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밑줄친 관제로 구성된 내각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정부와 왕실의 사무를 분리하고 새로운 정부 관제를 정해서 올려 싸웁니다. 이 군국 기무처라고 한 키워드를 통해서 1차 가보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1차 가보 개혁한 것은 4번 신분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아까 동학농민운동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옮길 수는 없나? 오, 뭐야, 이런 기능 있네. 오, 뭔가 될 것 같았었어. 네, 좋아요. 뭔가 될 것 같았어. 좋아. 자, 이거를 좀 지우자. 좀 지우고. 이게 다 아시죠, 이제? 흥선대원군. 오, 이거를 제가 2020년에 샀죠. 지금 S6, 지금 갤럭시 탭 S6를 쓰고 있는데, 뭐야, 2023년인데, 오래 쓰고 있는데, 처음 이 기능을 써보네요. 좀 오래 쓰고 있네요.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하고 있는데, 좀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삼성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네. 간접 광고 됩니다. 아, 예. 이렇게 또 사심을. 자, 봐볼게요. 자, 얘들아, 잘 봐봐. 아, 애들아, 죄송합니다. 이거 경어를 써야죠. 이제 어르신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제 거 채널 광고를 좀 할까요? 나 지금 업로드 중이어가지고, 예, 이거. 이 제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가 191명이거든요. 191명.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 200명 상품을 걸고, 구독자 200명, 본인이 200명째 가입한 사람이다. 이거를 인증을 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이야기 하다가 말았잖아요. 아까 이제 전주성이 점령당하게 됨에 따라 이 조선정부, 이 고종정부는 청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동시에 지금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전쟁을 벌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면 전쟁터가 되니까 피해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른 정부와 조선 정부와 농민군이 이제 화약을 맺었다는 것이 전주 화약이죠. 근데 농민군도 계속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을 좀 줘라, 믿음을 줘라. 그래서 교정청과 집강소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으면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은 집에 가야죠. 왜? 이 둘의 목적은 뭐야? 농민군을 진압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 일본이 집에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동아시아의 어떤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것은 너희가 너무 낙후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리고 조선의 평화가 동아시아의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선진적인 어떤 그런 정치 체제로 바꿔줄게. 그래서 이 경복궁을 습격해버려요.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여기 있는 교정청을 폐지하고 뭐를 설치하느냐? 군국 기무처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군국 기무처는 1차 가보 개혁을 주도하는 기구예요.
자, 우리 1880년에 만들어진 근대화 정책을 총괄한 기구 이름이 뭐였습니까? 통리기무화문이었죠. 이 갑오개혁을 주도하는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일으키느냐? 청일전쟁을 일으켜요. 즉 여기 있는 경복궁 점령과 1차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이 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농민구 같은 경우 물러나긴 물러났었지만, 아니 우리 임금님이 계신 경복궁을 외적들이, 그리고 또 일본 애들이 점령을 했다고? 그래서 임금님을 우리 다시 보호하자, 일본을 쫓아내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약간 그 탐관오리, 어떤 그런 그 반봉건적 성격이었다면, 옛날에 좀 나쁜 그 구습 그런 거를 고쳐야 되는 것을 우리 반봉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외세적. 적들의 이제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한다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1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도로 이제 실시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과거 제도 같은 거지 이거를 폐지하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어떤 그 신체적 어떤 그런 그 이렇게 뭐 고문 같은 거, 뭐 연좌제 같은 거, 이런 거를 폐지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1차 갑오개혁 때라고 하는 거예요. 1차 갑오개혁 때. 그래서 이때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향약을 보급하였다.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조선의 어떤 시골의 약속 정도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사림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었던 규약이었다. 조선 사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과전목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시작되었던 어떤 월급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인 제도, 이거 태조 왕건이죠. 구서당 10정 군사 제도인데, 신문당 때 중앙군, 서울을 지키는 얘들을 구서당, 지방을 지키는 얘들을 10정, 이렇게 정비를 했었다. 자, 1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진은 벼슬을 받는 이름이 비어있대요.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우린 이름이 비어있다. 그래서 공명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국가에, 아까 전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적대장과 호구대장 불타가지고 세금을 못 끊는 거야. 그래서 양반이 아니지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 관직 임명장을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조재현이 이제 돈을 냈어. 그럼 조재현 이름 써주고 이 사람을 이 관직에 등용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양반의 지위를 돈 주고 산다 그랬지? 그러면 양반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그랬지? 신분질서가 문란해진다 그랬지? 무너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화가 발생하였다. 이거 사화 같은 경우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인데, 사화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는 거야.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 당시 이제 훈구파와 사림 간의 어떤 대결에서 4번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진사대부가 성장한 거, 이거 고려 말이겠네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실 키워드가 성리학이에요.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등장했어요. 신라하대네요. 신라하대 때 중앙에서 진골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려 싸운다 그랬어.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스스로를 장군이나 성주라고 칭했던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린 그들을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부족의 지배층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고대 국가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왕이 존재했지만 왕권이 약했던 연맹 국가에서 이제 왕의 체제가 강해지는 고대 국가로 이렇게 바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는 것은, 자, 우정국 나오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우정국 나와서 무조건 갑신정변이에요. 1884년. 운요 사건이 1875년. 이모군란이 1882년. 청일전쟁 1894년. 그래서 답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무신점이 1170년이 나나요? 1170년. 조선국익이 1392년이었던 거 같고, 병자호란 1636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 연도 외우란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연도를 외우면 편하긴 편해요. 예, 연도를 외우긴 편하긴 편한데.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하지 않았나? 여기 나와 있네요. 전에 여러분 그 통리 기무화문 했었을 때, 그 조선책략 공부하면서 봤겠네요. 봅시다. 오케이, 그냥 새로 적자. 자, 흥선대원군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을 고종이 친정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흥선대원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설명드렸죠. 좀 지우자. 옆으로 좀. 자, 근데 이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항을 했어요.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랬죠. 개화는 여러분들 뭐 근대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통리기무화문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같은 이 정책을 두고서도 항상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 찬성하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화 정책이 찬성한다. 근데 또 두 파로 나눠지게 돼요. 속도 차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개화 정책이 괜찮네? 지금 속도 괜찮네? 온건 개화파. 김홍집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3국 중에 청나라, 일본에 비해서 너무 늦게 개항을 했어. 그래서 좀 속도를 높여야 돼. 그게 바로 급진 개화파. 뭐 김옥균, 뭐 박영효, 뭐 서강범, 뭐 그다음에 서재필 이런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있겠죠. 이 급진개파가 일으켰던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이 급진개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야. 자, 일단 이 반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예들이 있냐면, 일단 그 양반 유생층들 위정 척사운동, 그리고 일단 도시 하층민들이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었겠죠. 도시 하층민들은 이모군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82년, 갑신정변은 84년.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 온건기합화에 의해서 일단 뭐 가보기업 같은 게 이제 또 추진이 되는 거고요. 위정적사 운동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반대 운동들 기억하시죠? 더 나아가서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모군란의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모군란 결과.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에 각각, 일본에는 제물포 조약, 그래서 일본의 군대가 일본 공사관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청 상민 수령무역 작전. 99인 차별에서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 자,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본에 있다가는 한성조약이라고 해서 배상금을 물고요. 그리고 청과 일본 사이의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은 아까 청일 전쟁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동아노무운동.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볼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규장가, 왕실 도서관, 수원화성.
융릉과 걸릉이 나왔는데 이 융릉 같은 경우에는 정조의 부모님, 아버지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사도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룡원이 이제 그 사도세자의 무덤이었는데 이름을 융릉으로 바꾼 거야. 이 걸릉은 이제 정조의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조네 규장각 이런 거 봤을 때, 자 정조에 관련된 설명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탕평 정치를 추진하였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몇 번 문제였죠? 4번 문제였나요? 5번 문제였구나. 조선의 이제 왕의 업적을 물어본다면 뭐 태종, 세종, 성종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후기 때는 영조, 정조가 시험에 나와요. 특히나 영조보다는 정조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정조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정조 업적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영조와 정조의 공통점은 탕평 정치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숙종 때 이제 환국이라고 해가지고 국면이 확확 전환되어서 그 당시 이제 뭐 서인하고 남인하고 엄청나게 막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서인 같은 경우에도 노론과 소론으로 막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도 어떻게 보면 이 붕당, 이 정쟁이라고 하는 이것의 이제 가장 큰 피해자가 영조와 사도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당쟁에서 이제 이 영조가 아버지 그 아들을 죽인 거고, 아들도 이제 소론하고 어울린다라고 하는 이유로 노론한테 이제 찍히면서 이제 계속 나쁜 모습만, 가장 비극적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영조와 정조 같은 인물들은 이제 그만 좀 싸워라. 응? 그래서 이제 탕평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더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뭐 이것이 뭐 완론 탕평, 줄론 탕평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왜 규장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바깥쪽에 규장각을 뒀다라고 하는 거야.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니까 궁중에서 이제 궁정에서 만들었던 어떤 여러 가지 책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다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다 불타버리겠지. 그래서 그 안전한 그 백업본을 만들어놨다, 복사본을 만들어놨다. 가장 안전한 동네에, 강화도에. 왜? 북쪽에서 우리는 항상 그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도망을 어디로 갔어요? 강원도 도망갔지. 그래서 거기가 가장 안전한 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그쪽으로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교장가. 자, 그다음에 초계 문신제. 이제 막 과거에 합격한 그 계급이 낮은 이제 하급 공무원들 있죠. 그들을 왕이 불러서 다시 규장각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왕에 대한 어떤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수원 화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뭐 이제 수도를 좀 천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을 정조의 이상이 담긴 도시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수원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좀 세금 감면 같은 걸 시켜줘서 사람 많이 몰리게끔 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수원 화성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좋으면은 이거 좋은 제도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이걸 전국에 이제 실시해보고. 그래서 수원 화성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소화성을 쌓았었을 때 이제 거중기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호위 부대로 장룡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난정권, 그것을 이제 폐지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여기 또 그게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법전을 만들었는데 그 조선 성종 때,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완성종. 그래서 이제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한 사람이 조선 성종이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법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는 그 전동 스쿠터, 전자 스쿠터라고 합니까? 킥보드, 전동 킥보드 없었는데 요즘에 만들어져가지고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경국대전을 영조 때 속대전으로 한번 개정을 하고요. 정조 때 대전 통편으로 이제 또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이걸 조종성원 준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딱 경국대전이 있었는데 이 경국대전의 원전은 이제 보호하고 거기다 원속 중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야. 추가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가능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죠. 남진정책 고구려 장수왕이 되겠고요. 평양으로 추천도 촉합이 흥선대원군. 현량과 같은 경우는 현명하고 어질 양자에 어진 얘들을 시시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살림 세력들을 중앙으로 등용하기 위해서 했던 일종의 추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신관 제도 태조 왕건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이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수부, 지게산업. 이것만 봤을 때 이건 광무개혁이란 걸 알 수가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 신참을 개혁의 방향으로 하였다. 자, 볼게요. 아까 흥선대원군 이제 고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고종의 친정기. 흥선대원군. 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고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항, 개화. 근데 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 이모군란도 있었고요. 갑신정변도 있었고요. 이 갑신정변의 결과로 이제 청나라, 일본 사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뭐 영국하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그래서 싸움 말리려고 하는 조선 중립화론 일어나고 갑신정변 직후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동학, 그리고 동학 계기로 청일전쟁, 뭐 갑오개혁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갑오개혁,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나라의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이제 뺏어가니까 이것으로 삼국 간섭이 일어나잖아. 러시아, 일본, 베트남, 러시아, 일본, 프랑스가 그 당시 이제 일본에 개입을 하면서 그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줘라. 이거를 계기로 이제 명성황후가 러시아한테는 일본이 찍소리도 못하네. 그래서 러시아 라인 타다가 이제 을미사변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 명성황후가 시해됨에 따라 1896년에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거야. 근데 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정말 많은 이권들을 러시아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최애국들을 돌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러시아에 준하는 무언가를 주어라. 그래서 서구 세력의 어떤 열강 침탈, 그 이권 침탈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아간파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조선 땅에서 러시아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이제 서구 세력들이 이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고, 열강 이권 침탈이 극에 달하니까 이 독립협회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고종 돌아와라, 고종 환궁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 고종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경복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이 덕수궁이죠. 경호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지, 경호궁이 아니지, 경호궁이죠. 정신 안 차리냐? 그치, 경호궁 뭐 이상한 데 있어요. 경호궁, 덕수궁으로 이상. 경호궁은 그 갑신정변 때 이제 그 급진교파들이 그쪽으로 가는데요. 경호궁.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제가 그랬었어요. 자, 이 경호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한 제국을 선포하죠. 그래서 황제국을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오직 황제가 아니라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한다. 모든 권력을 다 황제한테 몰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원수부란 걸 설치해가지고 이 모든 군대를 이제 황제가 통솔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대한제국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그걸 바로 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공업 회사,
그리고 학교 같은 거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대한제국에서 선포했던 이 광무개혁은 옛날 것을 본으로 하고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여시킨다. 그래서 이 구본 신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다 서양 것을 막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거를 근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같은 의미가 뭐 온고지신, 동도서기, 중체소용 이런 말들이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대한제국 답은 3번 최승로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이거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죠. 고려 송정 때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그래서 뭐 12목 같은 게 설치가 된다. 공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대동법, 광해군. 당백전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평동부의 100배의 가치에 달하는 당백전 거문세족의 약화 세력을 목표로 했다. 이거 전민변 정도가 국민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2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풀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오는 6월 1일에 이제 이 전에 강의에서 6월 2일이라고 얘기를 드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6월 1일 목요일날 한국사 잘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